저는 살면서 17위 팀을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없죠. 잘 없다는 게 아니라 저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토트넘 팬입니다. 토트넘 팬입니다. 반도맨. 반도맨이군요. 반도맨입니다. 네. 우승 주요. 네. 축하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승했으니까 이 위로 가실래요? 네. 올라가 볼까요? 자, 2024-2025 시즌 팬 결산 첫 번째 팀 토트넘이고요. 토트넘의 대표 팬 야미님 모셨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우승팀 팬. 네, 우승팀 팬입니다. 네. 저는 처음 봬요. 초면이에요, 두 분. 네. 영상으로는 좀 봤는데, 네. 네, 처음 뵙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대표님 이거 하시는 거 봤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 네. 저도 뭔가 또 다른 의미의 또 찐팬이기 때문에. 또 네. 다른 의미로 와 이게 또 느껴지더라고. 팬들 네. 그 찐팬 그게. 네. 사실 뭐 오늘 팬 결산이지만 온리팬스 처음에 그 섭외를 한다 그랬을 때 중간중간 그 제작팀 쪽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또라이가 하나 있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여자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라이냐? 보실래요? 그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아, 처음에 온리팬스 섭외할 때? 섭외할 때 다른 사람들 뭐 다 이러는데 또라이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송할 때도 그런가요? 온리팬스 할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 들어요? 온리팬스 할 때는 정상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아, 그러면 본인 그 방송을 할 때? 네. 장난 아니야. 근데 영어로 하신다고. 오. 그러면 이제 많은 팬분들이 좀 찾아오시나요, 그러면은? 외국 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감성이 그쪽 팬분들은 우리나라 팬 감성이 아니라 해외 현지 팬 감성이에요. 맞아, 완전 그쪽. 국내 팬들하고 좀 다른 점이 뭐예요? 국내 팬들하고는 좀 의견 자체도 되게 달라요. 아. 이번에 뭐 NG 포스텍에 대한 의견 자체도 다르고, 아. 뭐 예를 들면 어제 경기에 대한 의견 자체도 다르고, 어. 그냥 반응 자체가 되게 좀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듣고 있는 그래서 감성이. 사실 우리 팬 결산의 야미님 얘기가 어찌 보면 현지 팬들의 의견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나랑 좀 많이 비슷하지 같은데, 현지 팬들은? 존나 다르죠. 형은 완전 토종 코리안 팬이잖아. 형은 코만 해외 코야. 근데 그 코리안 팬 중에 제가 가장 가깝죠, 현지하고. 아니야. 형. 감성이. 내가 봤을 때 제일 멀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그래, 오케이. 네, 그래, 진짜 오케이. 솔직하게. 네. 어쨌든 네. 그 또라이가 우승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아. 아직도 좀 뚱같아요. 사실 야기 믿기지가 않고 여전히 믿기지 않아요. 잠깐 현실로 돌아갔다가 아하. 어제 브라이튼전 보고 이게 현실이었지 하고 우승이 꿈이었을까? 그건 약간 버려.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그런 없는 식으로 경기야, 하고. 사실. 근데 이게 또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염두를 안 하죠. 에이, 물론 네. 수치 막 있는 상태에서 뛴 거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되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네. 그 팀을 쭉 오랫동안 네. 그 팀 위주로 본 팬들은 걱정할 네.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앞으로 그거를 봤을 때 이 네. NG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복합적인 약간 감정이 느껴지는 경기였었어가지고. 왜냐면 뭐 이따 얘기했지만 포스텍 인터뷰로 보면 챔피언을 했는데 뭐 지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의아하다. 뭐 이런 종류의 네, 인터뷰라거나 네, 맞아요, 본인 맞아요. 뒤를 앞을 생각을 안 해는 거죠. 네, 맞아요. 한 요 몇 개월간 이것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그치. 아마 이제 그 뒤는 네. 생각을 안 했겠죠.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감독님 생각 좀 하셔야죠. 네, 하긴 해야죠. 감독이라면은.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팬 결산 이 컨텐츠를 야미님 토트넘을 시작으로 해서 쭉 우리 빅6 클럽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좋아하는 클럽들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는 비슷할 겁니다. 시즌 한 줄평으로 시작을 해봐야죠. 야미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 한 줄평. 최고의 시즌, 그러나 최악의 시즌. 최고이자 최악. 네. 네. 왜냐면 17등으로 마무리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거의 17등이 챔스 나간다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마지막에 순위 좀 올라가지 않았나요? 아니요. 마지막이요? 아, 다시 내려갔지? 저요? 잠깐. 어제 네. 잠깐 14위까지 맞다. 잠깐 올라갔다 몇 분 다시- 정도 올라가다 다시 다시 내려갔지? 출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기분이 그래서 좋았다가도 어제 17등 보니까 이게 참 오묘했어요. 어제도 기분이 그걸 보고 나서 이게 마냥 기뻐하는 게 맞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어제 이제- 아예 안 봤잖아. 토트넘 경기를. 이게 제 느낌하고 좀 다르네요, 확실히. 이제 토트넘 팬 와! 때문에 약간, 다르지. 네. 됐어 어제 뭐야 됐어 우승했잖아 그 한 경기 그냥 버려 나는 이런 마인드인데 근데 현지 팬들도 되게 거의 이런. 그렇긴 얘기예요. 하지. 아 네. 봐봐 내가 말했잖아 그런가 감성 봐요. 비슷하다고 그러네. 아니 근데 또 네. 나 저도 이제 현지 팬 그걸 봤어요. 근데 걱정하는 사람들 많긴 해. 내년 시즌에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완전 물고 물리는 시즌이 될 것 그치. 같은 다음 느낌이 시즌에- 들어서 토트넘도 정신 차려야 된다 맞아요. 거기서 자칫 잘못하다가 튕겨져 나간다 자 어쨌든 최고이자 최악이다. 네, 최고이자 최악의 시즌. 10점 만점에
근데 또 트로피를 생각하면은 어. 코멘트는 이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좋아했던 그 기간에서는 10점을 주고 싶긴 합니다. 50점 만점 10점이다. 네, 일단 나는 어쨌든 인정. 어쨌든 이거는 네. 이게 왜냐하면 어떤 시즌이라는 게 뭐 리그 따로 컵 따로 이렇게 안 보잖아요. 뭉뚱그려 보지. 전체적으로, 아니, 뭉뚱그려 보는데 유로파가 그냥 다 덮었어요. 맞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그냥 1년 내내 힘들었던 거를 그냥 아예 하루에 그냥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일거에 네. 토트넘의 이 메이저 트로피는 제가 기억하는 0708 후안 데라머스 감독 있었을 때 이후에는 처음이고 네네. 유럽 대항전은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네. 현지 팬들이 야미님 방송에 와서 했었던 얘기 이런 거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어쨌든 유럽 대항전이란 게 되게 의미가 커서 지금 거의 이 여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NG에 대한 여론도 바뀌고 손흥민에 대한 여론도 완전히 다 뒤집혀 버려가지고 그 정도로 뒤집힐 정도로 편지 팬들한테 엄청 큰 선물이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여론이 단편적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게 좀 크게 보이거든요. 손흥민 선수 제가 그 아직 못 올리긴 했는데 인터뷰도 했었어요. 손흥민이 레전드가 맞냐 이런 거에 대해 현지 팬들을 인터뷰도 했는데 그땐 반반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레전드까지는 아니다. 레전드 맞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반반이 갈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끝나고 유로파 끝나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손흥민은 무조건 레전드고 동상까지 세워줘야 된다. 동상. 거의 이 정도로 말이 나오고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아하. 이게 엄청 의미가 큰 것 같아요. 현지 팬들한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뭐 얘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좀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집이 너무 엄했어. 핍박을 줬어. 공부를 하니 못하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하면서 막 20년 30년 산 거야. 근데 이제 한 30살 40살 됐는데 됐어. 집으로 불러서 아들아 그동안 고생했다 하면서 사업하는데 써라면서 한 10억짜리 통장을 딱 주는 거지. 달라지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네. 다르지. 한 번에 달라지죠. 한 방에 달라지죠. 달라지지. 다 해줘.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야 그런 느낌. 맞아요. 한 번에 달라져. 그거 17년 뭐 이런 게 그냥 17년부터 한 방에 날아가. 한 방에 저도 거의 한 방에 네.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네. 포스텍 연임을 바라나요? 이게 진짜 이게 참 이게 객관적으로 바라는구만. 바라는데 이게 바라네. 바라진 않네. 왠지 알아? 내가 공부 호주에서 했죠. 제가 뉴질랜드 바로 제 느낌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포스텍 그 낭만하면서 공격하고 뒤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쳐맞다가 유로파 하는 거 보니까 수비할 줄 아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낭만과 수비가 결합된다면 내년 시즌 나쁘지 않을 수도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약간 좀 흐려져요 이게. 그럴 수 있다. 객관성도 흐려지고 약간 네. 그리고 약간 낭만이라는 거 약간 젖어버려가지고 그래. 이 낭만 있는 감독일지도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 약간 좀 혼란스럽습니다. 포스텍에 대한 것도. 근데 또 어제 웃겼던 게 브라이튼전에서 근데 또 4-1로 대패를 또 해버렸는데 그때 레비가 딱 잡혔어요. 레비 표정 안 좋던데? 네, 근데 거의 표정을 느낌이 나가리다. 야 안 되겠다? 네,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나도 잠깐 깜빡했다 그 네, 표정이더라고. 네. 나가리 시키든 네. 연임을 시키든 빨리 여론을 한 방향으로 이게 통합하는 것도 단장과 회장이 할 일이니까. 맞아요. 이적 시장 열리기 전에 어쨌든 저는 조금 쇼부를 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네. 자, 요걸 베이스로 깔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번 체크를 이번 시즌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이적 시장에 솔란키 들어왔고 아치그레이, 오도베르, 베리발, 킨스키, 마티스텔, 단소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들어왔고요. 나간 거는 스킵, 호물스웨, 호이베르, 그다음에 에메르송 로얄, 로든, 로셀소, 페리시, 다이어, 은돈벨레, 탄강가, 세세뇽,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적 시장 인앤아웃 겨울 그러니까 지난 여름과 이번 겨울까지 합쳐서 이적 시장의 평가를 어느 정도로 볼까요? 뭐 랭크를 S부터 F까지 봤을 때 B+? 되게 후하네. 네. 이거를 삐뿌려 준다고? 왜 삐삐를 누지? 물론 우승했다고 이적 시장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건 좀 과한 거 아니, 아니야? 저는 네. 그 미래 지향 학교 다닐 때 성적 많이 높게 못 받아보셨나 보다. 야, 삐 뿌리면 높지. 삐 뿌리면 괜찮지. 삐 뿌리 제가 최고라고 뭐이 정도면은 삐 뿌리지. 뭐 이런 거.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그레이나 베리발 같은 자원이 뭔가 키울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유로파 우승해가지고 약간 좀 거기에 그래, 그런 거 같네, 떠들어 있는 것 보니까. 같아요. 아직 지금 뻥이 약간, 안 빠졌어. 몸이 너무 취해가지고 지금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 점점 흐려지더라고요. 예. 삐뿌려 줬는데 형은 얼마 줄래요? 저는 D. 그래, 나도 많이 줘봐야 C뿔이야. 이거 C야, C. 왜냐하면 뭐 솔랑케를 베스트로 줬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그러네. 리그에서 10골을 못 넣었거든요. 그렇죠. 뭐 부상도 좀 있었고. 저는 솔랑케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많은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 뭐 그건 그래. 스트라이커로서. 공격수인데.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골 스탯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새롭게 영입된 선수가 우와
와, 이 선수가 좀 어깨에 통나무를 짊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어. 네. 다들 손 놓고 통나무만 머리 위에 올리고 있었어요.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그리고 면면을 봤을 때 그레이도 뭐 고생하긴 했습니다만은 미래를 봐야 되는 자원이고 그 그레이가 무슨 후방 지역에서 캐리했냐 이런 그건 것도 아니죠. 아니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입을 봐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런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좀 있기는 하네요. 네, 네. 저는 그래서 D로. 네, 정정하겠습니다. C 마이너스. 아, 오케이. 정정 씨. 네. 그래, 이거 정도면 제가 우승뽕 감안해서 인정하는데 B뿔은 좀 과하구만. 아니 근데 나는 토트넘 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되게 약간 좀 시크하게 팀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긍정적인 보는 부분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저 원래 엄청 방송에서 볼 때 왜 이렇게 좀 낮게 보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좀 유로파 우승이 조금 영향을 아. 많이 끼치지 않았나. 저도 원래 되게 이성적으로 그래. 판단하고 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타입인데 지금 약간 사실 살짝 그려졌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러네. 상대라서 네. 아직 본인이 숙취에 시달리는 건 아니죠? 저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있는 것 그러니까 저도 같은데. 좀 거하게 네. 자, 그래서 이적 시장 평가는 좋게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네. 베리발 내지는 아치그레이 정도는 꽤 괜찮은 수확이다. 그리고 솔랑케는 전 지원을 좀 더 해주면 네. 그래도 이 선수가 아주 능력 없는 선수는 맞아요.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뭐 영향력을 아예 안 끼치는 네.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 최악의 경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최고의 경기는 물론 당연히 네, 너무 네. 결승전. 네. 결승전 그때 제가 그 야미님 방송 하이라이트 같은 걸 네, 봤는데 네, 네. 제정신으로 보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진짜 심적으로 힘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니까 약간 좀 물론 다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지만 이렇게 힘든 걸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한 건지. 그들은 자주 올라가서 아 그렇죠, 괜찮은데. 그렇죠. 아 이게 네. 처음이라서 아, 아무래도 예, 예, 예. 힘들었구나. 예. 아니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 시즌 때 입문했던 시즌이죠. 네, 그때는 근데 그때 그만큼- 느낌이랑 좀 다르죠. 네, 그리고 그때 너무 경기 자체가 너무 리버풀 원사이드. 그렇죠, 원사이드였지. 너무 발리는 게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둘 다 못했죠 사실. 되게 퀄리티 높은 경기는 아니었는데 예, 예. 긴장감 있는 경기였죠, 두 팀 다. 긴장감은 있는데 경기력만 따지고 봤을 때는 어. 약간 보통 그때도 시청자분들이 왜한 게 이게 유로파 결승의 퀄리티인가? 아. 약간 이게 아니에요. 예. 네, 아니야, 그거보다 아니. 높아요. 사실 유로파도. 네. 그래. 유로파 솔직히- 결승도 되게 퀄리티 있는 네, 경기들이 또 있어요. 네. 아니 그냥 이번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니었다. 아, 이번에는 아니었죠. 16등 17등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 딱 그 그래도- 싸움 같이 보였는데. 네, 딱 그. 근데 뭐 그때 중계 때도 말했지만 축구를 하다 보면 이런 경기도 있어요. 네. 또 프리미어 리그도 10경기를 하는데 10경기 중에 한 대여섯 경기 좀 이래. 심하게 말하면 맞아요. 이런 경기도 있어요. 예, 자본 심한 경기 반 정도는 있고, 이런 그럼. 경기도 있어요. 라운드별로. 네. 저는 오히려 그때 형이랑도 얘기했는데 이번 결승이 축구의 원초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아 오히려 고도의 전술과 전략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펩, 막 이런 아, 감독들이 만드는 축구도 우리가 보는 축구지만 어찌 보면 트로피 하나 한 골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몸을 그렇죠. 던지는 경기였잖아요. 그게 전 축구의 원초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맛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긴장감으로 경기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당에 가서 맨날 소고기 먹습니까? 아, 아니죠. 네, 뭐 뒷고기도 먹고 그래. 약간 좀 먹었는데 약간 이거 좀 뭐 그- 밧줄이야 뭐야? 뭐 돼지 냄새도 나고 그럼, 그래, 예. 야 그냥 장 찍어서 먹어 그냥 그래. 소주 한 잔에 그 다 맛으로 먹어, 먹는 그냥. 거지. 약간 그럼 먹어. 그런 근데 맛으로 먹는 거죠. 이번에 네. 그 사이드 메뉴들이 너무 맛돌이었어요. 그 뭐라 네. 그래야 돼? 진짜 멸망전이었다는 것부터가 그걸로 인해서 그래. 제3자 그러니까 이 뭐야 메뉴 토트넘 아닌 팬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 쫄깃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게 소스가 맛이 있으니까. 뭐 최고의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당분간 몇 년이 흐르더라도 그렇죠. 이 경기일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맞아요. 보이고 네. 최악의 경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는 일단은 리버풀전들은 다 최악으로 뽑고 싶고요. 너무 다 대패를 아. 너무 골을 많이 줬어요. 리버풀. 아하. 근데 이게 또 리버풀은 어쨌든 지금 리그 우승한 우승 팀이니까 팀이고. 약간 그러려나 싶은데 제 기억에 좀 남는 거는 첼시전.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에 다 골 넣어놓고 나도 이거 막판에 하려고 다- 아, 그랬는데. 그래. 이게 너무 저는 완전 뒤집어진 거. 그러니까 쿠쿠렐라가 응. 축구화로 그래. 맞아요. 게임을 던져줬잖아요. 맞아. 네. 이기라고 먹여준 네. 게임이었는데 갑자기 그 뒤로부터 갑자기 애들이 마틴이가 가더니 그냥 바로 다 먹혀가지고 그때 좀 약간 심신적으로 충격이 컸어요. 2대 0에서 4대 2된 건가? 맞아요, 그건가? 예. 맞아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경기를 져버려서 그게 조금 컸던 것 같고 그거 외에는 그 강등권 강등 팀들한테 3명. 졌을 때 그때도 약간 조금 레스터 입스위치 소튼이었는데 입스위치랑 레스터한테 졌나 뭐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네. 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올해 최고의 골. 저는 뭐 존슨
마지막. 골 일단 뭐 꼽아야 될 거 같고 예. 어버버버 들어가긴 했지만 하지만 상황이. 어쨌든 골은 골이니까요. 그죠? 예. 그거랑 뭐 그때 손흥민 코너킥에서 들어간 골. 바로 들어간 거? 네, 맨유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네. 그거 딱 2개 정도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형 기억에 남는 골 있나요? 저는 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골을 막은 반더벤을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 그렇죠. 사실상 거의 이득점의 느낌의 네. 엄청난 슈퍼 세이브였거든요. 네, 저는 그 장면은 인정이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거 사실. 아니었으면 졌을 수도 있어요. 맞아. 몰라요 그거 네. 진짜. 분위기 뒤집어지는 분위기 순식간이야. 맞아요. 그 그림은 뭐 사진을 박던지 아니면 좀 멋있게 뭐 애니메이션화 어쨌든 뭐 그림체를 바꾸든지 해서 저는 티를 팔아도 된다. 인정. 네. 역할을 바꾸더니 네. 거기 경기장 근처에. 구장에 뭐 하나 그거 사진이라도 들어가지 네. 않겠어요? 해야 될것 내부에. 같아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럴 진짜 만한. 거의 베스트 장면인 것 같아요. 시즌 베스트 네. 장면. 자, 그러면 이건 두 분한테 야미님한테 먼저 24-25 시즌 토트넘 최고의 인물. 최고의 인물이요. 네. 최고잖아. 긍정적인 거. 최고의 그래도 인물입니다. 긍정으로 네. 봤을 때. 저는 반더벤. 반더벤. 네. 주원이 형 반더벤입니다. 예, 물론 좀 부상도 있고 뭐 이렇게 햄스트링 부상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못 나왔지만 나오는 거와 안 나오는 거의 차이가 팀 차이가 너무 큽니다. 다른 팀이야? 이번 유로파리그도 저는 반더벤 없었다면 모르죠.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예, 결승도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주원이 형은 반더벤. 야미님은? 저는 그냥 그 실력적인 것도 실력인데 저는 포로를 조금 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페드로 포로? 네,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어느 부분은 이해돼요. 저는 어느 정도 성장성 이게 초반엔 진짜 못하긴 했어요. 근데 수비가 아예 안 되는 거의 수비수였으니까. 근데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잘해주고 일단은 지금 그 스쿼드에서 포로만 유일하게 부상 없이 꾸준히 다 거의 제일 많이 뛰었을걸요 경기 이번 시즌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일단 이번 시즌에 부상으로 너무 저 스스로도 뭔가 그렇지.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시즌인데 일단 포로가 너무 국밥처럼 든든하게 버텨준 그거에 저는 좀 높이 점수를 줘가지고 포로 아니면 어쨌든 골 넣어준 존슨. 브래넌 존슨. 네, 어쨌든 최고 득점자이기도 하고 많이 반더벤도 뛰기도 존슨이. 했어요. 네. 그 존슨이. 많이 맞아요, 뛰었어요. 맞아요. 많이 존슨도 뛰기도 어쨌든 했고. 네, 많이 뛰었고. 그 어떤 팀이든 그 팀을 쭉 팔로우했던 팬들이 사랑하는 선수가 네. 부상 없이 뛰어준 선수에 대한 그렇죠. 고마움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똥을 싸는 애들도 아니고 어쨌든 팀 플레이 자체 잘 해주고 있고 포로는 진짜 최근 들어서 폼이 완전 올라와서 상승했거든요. 요게 사실 저는 포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토트넘 팬의 좀 그쵸. 시선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요. 포로 네. 이상한 데서 때릴 때 있잖아요. 네. 막 때리지 진짜 그냥. 어이없게. 네. 그때도 분노가 생기나요? 초반엔 좀 욕했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 갈수록 슛을 때리는 선수 자체가 없으니까 어. 그래 포로야 너라도 한번 때려봐라. 약간 이런 마음까지 들긴 한데 너무 다 주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라도 때려라. 네, 포로 같은 애들 한번 해서 그러다 가끔 들어갈 때도 있잖아. 그래 그냥 일단 때려봐라. 그러니까 네. 이런 마음도 들고 이 점점 잘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거 약간 좀 사그라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토트넘이 공격을 못해서 그런가? 요즘 포로가 그렇게 빡치게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 덜한 같아요. 것 같아. 원이 조절을 하는 건지. 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주원 형도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모두 좋아하는 마이프로틴이고요. 그렇습니다. 맛도 좋고 그리고 꽤 성능이 아주 훌륭한 이 프로틴 제품들 오늘은 임팩트 위크 타임 세일이라고 자 베스트셀러나 이 한정판 신제품을 80% 네. 오프타임 와. 이 세일 특가에다가 진짜 임팩트하네요. 이건 네. 임팩트 있죠? 네. 거기 임팩트. 할인 코드 리스타까지 입력하시면 44% 추가 세일이 들어갑니다. 이따 이거 한번 우리 까볼까요? 이거는 캡틴 아메리카 와. 에디션이야. 이야. 야 스컵도 이거 마블이 딱 들어가 네. 있습니다. 야,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데. 야, 이거 하나 구매하신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하시면 이거 쉐이커랑 요 스컵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좋겠는데요? 따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이거는 헐크. 네. 이게 제가 항상 운동할 때마다 먹는 건데 먹을 때마다 진짜 음료수처럼 먹어요. 운동하면서. 벌컥벌컥. 네. 그래서 매일같이 챙겨 먹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면은 손이 안 가잖아요. 묵직하면 네. 사실 좀 부담스러워. 배도 너무 많이 부르고. 네. 근데 난 이게 가벼워서 좋아요. 이게 전혀 프로틴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없어요. 무겁죠? 네. 자, 클리어웨이 프로틴. 요게 야미님이 드신 건데 허니레몬 맛이거든요.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흡수에다가 가수분의 유천 단백질, 주스 느낌으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 아주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고 주원 형이 먹은 게 임팩트 EAA인데 요거 아미노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운동 전후에
회복을 조금 더 도와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아주 아까 말씀드렸던 임팩트 위키 타임 세일이라고 패키지가 굉장히 좋은데 인스타TV 구독자 이벤트가 따로 있습니다. 스페셜 링크 할인 코드로 구매하실 때 자동 응모가 되거든요. 당첨 인원은 10분인데 이 10분에게 마이프론트 10만원 상품권을 드려요. 그러니까 기왕 구매하실 때 이때 구매하시면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이벤트가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임팩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운동하실 분들 또 여름에 사실 조금 늦지만 바짝 이때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하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 작년을 생각해봤을 때 여름은 깁니다. 그래. 네. 여름이 올해 더 구월까지. 그렇대. 지금 늦지 9월까지도 않았어요. 그렇다. 네. 사실 10월까지 여름이라고 봐도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그때 생각하시면 꽤 많아. 이렇게 늦지 생각하시고 마이프론틴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포지션별로 인물 평가를 쪼로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 라인입니다. 골키퍼는 비카리오, 킨스키, 포스터인데 비카리오와 킨스키 그다음에 포스터 이 선수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고루고루 뛰었습니다. 골키퍼가 이런 맞아요. 경우가 없는데 부상자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주전은 비카리오였지만 포스터도 뛰었고 킨스키도 뛰었습니다. 킨스키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얘도 약간- 발밑 보고 내려만 애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너무 약간 정신이 없어요, 얘가. 얘가 골대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 살짝 좀 캄다운 시켜야, 얘는 좀 더 키워보던가 말던가 해야 될 것 같고, 피카리오는 저는 일단 만족이에요. 만족이다. 발밑은 뭐 알아서 키워 나가면 되고, 어쨌든 네. 수비, 그러니까 골키퍼로서 일단 무조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건 선방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굵직한 선방들을 솔직히 많이 해줬어요. 세이브가 괜찮다. 네, 그리고 저희 골득씨도 적은 이유 중에 비카리오가 솔직히 저는 한몫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17인데. 22패 17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이상한 팀이야. 네. 거기에 저는 비카리오가 진짜 많은 한몫을 해줬다고 생각하고 결승전 때도 선방 마지막에 정말 너무 잘해줬어. 그래서 네. 저는 뭐 토트넘 골키퍼진들은 다 나쁘지 않다. 네. 오케이. 자, 수비 라인 센터백은 로메로와 반더벤이 주전 라인이고 단소, 드라구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아치그레이까지 뛰긴 했는데 4명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로메로는 사실 이적설과 계속 연루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센터백 라인은 부상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따지면 괜찮지 않나요? 완전 그러니까 단소가 물음표고 그리고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봐야 되고 뭐 얘 맞아요. 또 이 자리가 아니기도 하니까. 네. 로메로 반더벤 단소가 부상이 없다면 3명으로 돌릴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한 명 정도 더 있었으면 한 명 더 좋겠다는 있어야 된다. 생각이긴 해요. 이건 뭐 내년 시즌 얘기지만. 그러면 근데 이제 형은 드라구신에 대한 신뢰가 없구나. 드라구 씨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거의 안 될 것 같던데. 네 번째 센터백으로도 좀 네 번째 센터백이 사실 반더벤이 얼마나 건강할지 모르겠으나 거의 준주전급으로 나오면 저는 문제가 커진다고 봅니다. 이 선수가. 상황상 자주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인데 이 정도라면 조금 걱정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로메로 반더벤만 봤을 때는 탑급이죠. 맞아요. 네, 둘은 완전 네. 초탑급이죠. 리그 탑급. 음. 네. 근데 문제는 잘 뛸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음. 있고 이 선수들이 빠졌을 때의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팀 아. 자체가 휘청거리니까 네. 그거에 대한 좀 그게 준비가 안 됐지 않았나. 그렇게 했으면 17위까지 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뭔가 그렇지. 그러니까 준비만 잘 됐어도. 근데 이 둘이 빠졌을 때의 준비가 전혀 되지가 않고 전술적으로도 준비가 전혀 안 됐었으니까 이건 좀 뭐 센터백은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 보이지만 사실 로메로 반도에는 반을 못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애매하죠. 불안한 부분이 더 있다. 채워 나가긴 해야 되죠. 네. 자,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사이드백을 보면 우도기와 벤 데이비스 그리고 제드 스펜스랑 페드로 포로 그리고 레길론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조은 형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우독이 실망스럽고요. 많이 안 좋았죠. 네, 오늘. 저는 거의 탑 레벨의 풀백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격도 애매하고 수비도 애매해진 그런 우독이고 뭐 스펜스가 미쳤죠. 스펜스가 좀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였죠. 네, 스펜스가 왜 그동안 안 뛰었지? 예. 라는 생각. 아마 우도기가 이렇게 그 부상당하고 폼이 안 좋았을 때 스펜스마저 없었다면 정말 토트넘 경기 볼 맛이 더 안 나지 않았을까. 그치. 포로 오른쪽에서 그냥 제 역할 묵묵히 해줬고 그냥 저냥 그러니까 이거 뭐 점수를 매긴다기보다 그냥 뭐 중간? 네, 저 딱 네. 이런 거 같아요. 네. 그냥 쏘쏘. 이러니까. 너무 제 의견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현지 팬 감성 맞죠? 어때요? 약간 느낌이 있는 거. 의견 하시는 말씀들이 네. 어느 정도의 약간 좀 느낌이 있어요. 네. 비슷한 그런 기류는 있어요. 네. 자, 그럼 수비 라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키퍼, 센터백, 풀백 이거 다 합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S부터 D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랭크를 주실 건가요? 토트넘 내에서는 사실 수비진이 베스트거든요. 아 수비라인이 제일 낫다. 왜냐면 미드필더랑 공격진은 진짜 답이 없어요. 예. 그 수비진 때문에 이만큼 버티고 솔직히 결승도 수비 때문에 사실 우승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체적인 시즌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즌이라 전체적인 시즌도 전체적인 이게 시즌은 순위가 이렇게 모르겠는데. 내려가면 이 평가가 좋은 성적을 안 좋은 되죠. 평가가 안 돼서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결국에 부상으로 빠진 것도 뭐 이들의 잘못으로 빠졌다, 뭐 포스텍의 잘못으로 빠졌다 이거를 다 어쨌든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상황이 빠진 건 빠진 거거든. 빠진 거죠. 네. 그렇죠. 부상 당한 건 당한 거니까. 그러면 B 줄까나요? B. C. C C. 주겠습니다. 오. 17팀한테 B 이상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이건 좀 냉정하게 좀 가고 오케이. 싶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벤탄쿠르, 비수마, 파페사리에 베리발 거기에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까지 중수공까지 이렇게 미드필더를 다 합쳤는데 또 현지 팬들의 이야기가 같이 묶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야미님은 좀 바라보셨는지. 지금 어제 경기 끝나고도 얘기 나는데 미드필더는 싹 갈아야 된다. 다 갈아야 된다? 토트넘 그리고 애초에 저희 맨유랑 토트넘 이런 거 포지션 비교했을 아, 때도 네. 미드필더가 너무 심각하다고 어. 말들이 많았어가지고 너무 애매해요. 애매하다. 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애들 천주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드필더 딱 봤을 때 그냥 애매하다. 벤탄쿠르도 사실 볼을 다루는 능력 보면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도 나쁘진 않아요. 빠진 네. 기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좀 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좀 생각을 하고 비수마와 사르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베리발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 되게 안 좋았다가 올라오긴 했지. 네, 중후반에는 좀 볼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알죠. 토트넘의 미드지는 무색무취의 극치. 맞아. 진짜 딱. 네, 딱 저는 그렇게 그거예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고 얘기한 게 이제 딱 여기 일맥상통인 것 비슷한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뭐 랭크를 매기자면 아까 수빈이 형 C였는데 그런데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죠? 잠깐만요. F까지 있는 F도 거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동안 보여준 실력을 봤을 때는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겠으나 그냥 냉정하게 그냥 이번 이번 시즌만 시즌만. 봤을 때는 저는 F. 와 F다. 미드필더 F다. 네. 저는 이게 냉정한 평가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야미님은 팬심 더해서 해도 돼요. 뭐 그러면 저는 D까지. D. 저는 여기 딱 주현님 대표님 위해 조금 더 얹은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흐름은 비슷한 것 같아요. F까지 떨어지고 수비진에 아, 비했을 때는 유로파 줘야 되나? 유로파 점수?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승이 너무 크니까. 2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많이 올라가네. 네, 네. 10개나 올라온 거니까. 네. 후하게 또 맞습니다. 이렇게. 네. 네. 굉장히 좀 당황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이 정도까지 네, 준다고? 네. 근데 제가 어쨌든 악성 현지 팬입니다. 악성, 네, 악성. 좀 냉정한 현지 팬. 그 근데 감성. 냉정한 팬들도 필요하죠. 그럼요. 네, 네. 근데 사실은 비슷한 거죠. 저랑 흐름은 비슷해요. 크게 네, 저기 하지 맞아요, 않다. 맞아요. 자 공격 라인은 윙포워드, 센터포워드 다 합쳐서 묶어보면 노답이죠. 그냥 답이 없어요. 얼마 줄 건가요? 뭐 E에서 F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뭐 여기는 볼 거 없다. 볼 거 없죠. 여기는 아니가 저 D로 할까 하나 봐요. D. 형도 비슷한가요? D요 D. 그냥 D. 저는 손흥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즌을 봤을 때 이번 시즌을 봤을 때 보여준 게 없었던 공격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뭐 부상도 있었고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스탯으로 봤을 때 공격수는 어떤 면에서는 스탯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네, 토트넘에 입단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의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다 따로따로 노는 공격진들 해서 F 주겠습니다. F. 네.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골드실이 빵이면은 예. 솔직히 할 말이 없는 말이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네. 애초에 그리고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을 못 넣어요. 그리고 골도 되게 막 우당탕탕 들어간다거나 이게 되네 약간 이런 골들이 많았지 막 멋진 골 장면 이런 것도 사실 기억나는 것도 크게 없고 그런 거 그리고 딱 공격진을 봤을 때 약간 이러가 믿을만한 어떤 네, 공격수가 없다. 뭔가 없어요. 사실 브레넌 존슨이 이번 시즌 많이 골 넣고 마지막에 결승골 넣은 거는 충분히 칭찬해줘야 되겠지만 좋은 공격수라고 생각하는 팬들이 누가 있어. 그런 적이는 아니잖아. 네. 야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대단한 타이틀을 따낸 거긴 하지만 이번 시즌 선수단에 대한 평가는 좋게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 사실 토트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소속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루는 거지. 저는 살면서 17위 팀을 이렇게 길게 그렇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잘 없다는 게 아니라 저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서울 수원이 저 밑에 있을 때 조금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17위는 아니었잖아요. 사실상 17위에 버금가는 뭐 네. 17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11, 10등, 11등, 12등, 13등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왜냐면 그 순위가
동기부여가 없는 순위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잊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예, 보통은. 그럴 정도다. 그렇지. 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심각한 순위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유로파 사실 우승 못했으면 싹 다 갈아엎었어야 돼. 그렇죠. 진짜 대대적인 리빌딩이 들어갔어야 네.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묘한 시즌. 그런데 유로파 리그를 우승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거머쥔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감독 포스테코글루. 자, 이 사람의 평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야미님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뭐 우승, 우승이죠. 그거 하나. 네, 지금 뭐 현지 평가로는 어쨌든 결론은 무리뉴도 못하고 콘테도 못하고 그랬지. 포체티노도 못한 걸 한 포스테코글루. 네. 그러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현지 팬들은 거의 뭐 레전드 매니저 이렇게까지 오, 말하는 사람들이 레전드 있어요. 매니저. 네.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 스쿼드로 우승했다는 거에 많은 좀 점수를 주더라고요. 지금 사실 그리고 포체티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네. 거의 베스트 스쿼드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한 거를 뭐 포스테코글루는 했다 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저도 우승컵을 일단 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 어쨌든 우승 트로피를 따냈다. 그렇죠. 네. 그거밖에 네. 없죠. 네.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밖에 없긴 해요. 자, 거꾸로 묻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그거 왜 다인가요? 저는 사실 이 선수단이 보면 물론 부상이 우르르 나오면은 감독도 어찌할 수 그치. 없는 답 부분인데 없지. 근데 이 멤버가 17할 멤버인가? 아, 라고 그렇긴 해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리 안 좋아도 17까지 맞아요. 갈 멤버는 아니야. 네, 다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하니까. 10위권 박 멤버도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한 8, 9위 했다 그러면 뭐 네. 이럴 텐데 네. 이건 좀 심하죠. 네. 그래서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내지 끌어내지 못하는 못하지. 감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또 얘기하면 성장시키지 못하는 감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호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음. 보기에만 좋지 끝나고 나면 집안이 털려 있는. 그렇지. 네. 불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말이 낭만이 사실 무책임한 축구죠. 네. 이게 그 경기 하나 보는 제3자 팬 입장에서 5대3 이런 거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거 응원하는 팀 팬이나 감독들이 이거 녹아나요. 이거 못 보는 경기야. 죽을 만치였죠. 죽을 만. 네. 힘든 경기였어서 사실 진짜 우승컵 든 거 빼고는 부정적인 부분은 그 외에 다. 다다. 네. 아니 근데 혹시 그러면 현재 팬들이 그런 거는 안 궁금해하는지 약간 저는 의문인 게 어떤가요? 왜 리그에서는 중도부터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유로파처럼 약간이라도 그 합리적인 혹은 조금은 내려서는 이런 선택을 아예 하지 않았는가? 제가 듣기로는 포스텍이 1월 달부터 이미 리그를 던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리그에서 뭔가 생각을 안 한 게 아닐까요? 그냥 자기가 하는 축구. 그럴 수 있나? 네. 선수단에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를 짜보는데 어차피 뒤로 물러봤자 지금의 이 선수단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뭐 이런 신뢰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판 토너먼트에서는 그게 비벼질지 몰라도 리그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내려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진짜 네. 유로파를 계속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경질될 수도 있었다. 진작에. 그렇죠. 네. 진작에 됐었어. 왜냐하면 레비 감독이 무리뉴 감독을 결승 직전에 그 경질시키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죠. 레비가.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이제 토너먼트에서라도 우승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강등권 팀은 정해져 있으니 유로파만 보고 내비도 보자. 이것만 뭐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거 아니었으면은 경질이었었고. 그 말 다 나왔었어. 네. 또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4강에 보대 만난 게 정말 보데글림트. 진짜 운대가 너무 진짜 잘 맞은 것 같아요. 대진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보데글림트가 이기고 올라온 팀이 라치오였습니다. 그런 클럽이 올라와서 이거 삐딩삐딩한 경기란다? 그러면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네. 물론 보데글림트도 그 팀을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니긴 하지만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스테. 그러니까 낭만이나 지금 우승뽕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번 더 볼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뭔가 테너 골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본인은 내보내야 된다. 네. 지금 사실 떠나는 게 박수철 때 떠나고 저는, 가장 긍정적인 맞아요. 고점에 있었을 때 떠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현지나 어떤 나오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거를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한단가요? 아니면 그래도 내보내자 쪽에 가까운가요? 이게 사실 재밌는 게 원래 유로파 우승하기 전에는 우승해도 경질이다. 이게 완전 기사가 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찾아봐도 반반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레비의 결정이 크게 좀 약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재밌는 게 현지 팬들은 진짜 다 그냥 아 많이? 그래도 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쪽이 많아요? 네, 훨씬 많아요. 훨씬. 제가 그 뭐 그런 현지 커뮤니티 댓글 네. 이런 것만 봐도 다 그냥 되게 NG 지금 NG 완전 홀릭 그 정도예요. 그래도 가야지. 네. 트로피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현지 팬들한테 주는 의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장난이 생각하는 아닌 거랑 거예요. 또 다를 거야. 훨씬 커가지고 그 현지인들한테 지금 포스팅은 진짜 완전히 지금 지지도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내부나 이런 거 자체가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반반이고 저희 한국 팬들이 봤을 때도 경질이긴 한데 근데 미래 비전을 본다면 레비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지. 질질 끌다가 결국에 나가리 될 느낌이다. 저는 느낌이 아. 좀 끌긴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사리 해결된 문제밖에 뭐 며칠 안에 해결될 것 같진 않고 최소 일주일은 하여튼 좀 시간이 걸릴 것 좀 같다. 걸릴 것 같긴 해요. 예. 형도 비슷하게 보나요? 그러니까 감독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경질이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한 시즌 한 시즌 다 달라지는 게 감독의 어떤 그 선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칭 스태프들을 뭐 다른 코칭 스태프들로 바꾸면서 뭔가 전술적인 변화를 같이 꾀하면서 팀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똑같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냥 포스테코글루 감독만 봤을 때는 저는 경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의 여지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포스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적 시장을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네. 어떤 감독이 오면 좋겠나? 전 지금 베스트는 이라올라. 이라올라요? 나도 링크 자체도 이라올라. 베스트가 이라올라고. 이라올라가 사실 말미에는 좀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올라 괜찮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당장에서 이 스쿼드를 데리고 가서 뭔가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이라올라 같기도 이라올라다. 하고 피해 경험이 어쨌든 있는 고마스에서 감독이기도 하니까.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안정적으로 다음 시즌에 가려면은 베스트는 이라올라가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경험이 PL에서 있는 감독이 예, 오면 예, 좋겠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감독과 함께 어디를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건강하다고 봤을 때 예. 그래도 베스트 11. 아, 뭐 건강하다고 이상을 했으면- 전제로 다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 일단 히샬리송 팔고 스트라이커를 데려오면 좋겠죠. 히샬리송 꼭 내보냈으면 무조건 좋겠다. 무조건 팔아야 돼요. 네. 무조건이요. 아니 진짜 무조건 진짜 팔아야 될 자원이에요. 무조건 네. 매각해야 된다. 네, 너무 일단 못 뛰어요. 네. 일단 못 뛰는데 맞아, 부상도 나온다고 많았어.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팔 수 있다면은 팔아야 될 자원이지 않나. 텔 완전 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절대 안 비동의해요. 된다. 네, 저는 돌려보내라. 아무리 뭐 돈 깎고 이런다 해도 차라리 전화기 부숴버려야죠. 네.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좀 돈 더 보태서 나은 선수를 데려오는 게 낫지. 얘를 뭐 이걸 매우 키운다? 이건 이 정도도 키워서 잘 될 친구인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전 텔 완전적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공격수 사와야 되고. 네. 미드필더는? 수비. 수미. 수미. 아, 네, 수미는 흔히 얘기하는 딱- 수미 사와야 되고. 예. 수비 라인은 어떤가요? 로메로가 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참 이게 그래 센터백도 참 애매한 게 근데 부스코비치라고 그 어린 선수 한 명이 더 오거든요. 네. 자원 자체는 많은데 지금 센터백 만약에 로메로가 나가게 되면은 센터백도 참 애매해. 사야 된다. 하죠. 네네. 형은 누가 혹은 어느 포지션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에제 같은 선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윙포. 네, 윙포. 결국에는 포워드네. 네, 맞아. 공격수. 포워드 네, 다 보강해. 윙포가 있어야 되고 히샬리송도 팔아야 되고. 네. 음. 저는 안정적인 수비형. 맞아. 저는 비수마 성향이 불안하죠. 그 볼 차는 느낌이나 이게 수비형이 아니야. 저는 이게 수비라고 부르기가 조금. 얘 8번인 것 같아. 맞아요. 네. 얘는 6번 하나 같은 선수 그러니까 있어요. 뒤에 하나 더 있어야 어. 돼요. 제대로 된 6번이 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좀 부담 덜하고 왜냐면 뭐 더 잘할 수도 있어. 더 잘할 수도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로메로는 저는 챔스 나가잖아 하면서 진짜 제대로 꼬셔야 되고. 잔류 제대로 진짜 시켜야 네. 되고. 무조건 데리고 있어요. 챔스 로메로는 나간다. 무조건. 야, 돈 올려줄게. 라고 하면서. 돈 잡아야 된다. 주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딱 이거예요. 반더벤, 로메로 그 앞에 수미 하나. 삼각형. 맞아. 보통 뭐 삼각형을 많이 얘기하죠. 네. 센터백 2명이랑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커버 잘해줄 수 그리고 있는. 최전방은 솔랑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존슨 뭐 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있고, 손흥민과 좀 나이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윙포워드. 그게 형이 얘기했던 에제 같은 네. 그러니까 좀 솔플 가능한 네. 포워드 하나 있어야 된다. 전 에제를 제일 1순위로 사고 싶어요. 에제가 토트넘 링크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감독이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포스텍일지 새로운 감독일지. 이 정도 성적은 내야 한다. 지금 그 다른 팀들의 면면을 봤을 때 10위권 안. 탑 10. 네.
그 다음에 토너먼트 한 번 더 보자 챔스에서. 네. 탑10 안에만 들어도 된다. 네. 17이면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맞긴 맞아요. 해요. 네. 바로 4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저는 되게 지금 10위권 안에 있는 팀들이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한다고 봐요. 근데 토트넘이 대단히 좋은 축구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10위권 아니고 우리가 중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어제도 봐요. 챔스권 가려고 지금 몇 팀이 경쟁했습니까? 이번 시즌 특히. 골 한 골 한 골에 맞아. 개파쌍판 났었거든요, 사실. 캐슬, 빌라, 첼시, 노팅엄 다 보고 있었잖아. 아니 5장인데도 그랬어요. 그래. 심지어 5장이네. 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저리가 굉장히 빡빡하다고 보기 때문에 10위권 안도 저는 쉽지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럼 현실적으로 형은 탑10에다가 토너먼트 한번 보자. 전 유럽 대항전은 일단 나야 된다. 아무나라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컨퍼런스라도 나가야 네, 된다. 컨퍼런스라도 나가야 조금 이 기세를 타서 조금 예. 좀 어떻게든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라서 일단은 유럽 대항전 정도는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6, 7위 근처에 있어야 된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희망사까지 그래도. 합쳐서 챔스는 플레이오프나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24위 안에 들면 좋겠다. 아, 그건 들어야지. 들까요? 들 수 있을까요? 들 수 있을지도 형 기억하겠지만 레알 파리 생제르맹 마지막에 다 나가게 될 그러니까요. 뻔했어. 생각보다 골 때리게 됐어요. 약간. 그러면 토트넘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오히려 그런 팀들이 나가게 된 거 보면 그러면 8팀 직행은 힘들더라도 아니,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24위 안엔 들었으면 좋겠다. 뭐 24위로 가더라도 그럼24위로 가더라도 플레이오프 가서 올라갔으면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게라도 갔으면 좋긴 하겠. 욕심 조금 내면은 사실은 뭐 FA컵, 리그컵까지 아, 인내컵 하나 드는 거 정도? 한 번 더. 욕심, 아니 우승했으니까 욕심 좀 내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아, 이거 우승했으니까 욕심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했으니까. 네. 이게 이게 내 사람이- 말이 이게 한 번 맛보니까 이게 이게 더 생기네. 어허. 근데 사실 진짜 뭐 3, 4년 안에 다시 한번 컵 딴다 아니면 리그 우승권 도전한다. 그 목표로 나는 좀 해야죠. 야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망이 없어. 토트넘 이상하게 하는 거 보면. 강팀이 진짜 강팀이 되고 싶으면 저는 진짜 따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3, 4년 안에 무조건으로. 그렇지. 네. 안 그랬다가는 아스날 비슷. 그래도 아스날은 그래도 리그 2위 계속하면서 조금씩 우승권에 가까워진 느낌은 들고는 해요. 그 아스날하고 토트넘하고 얘기하는 게 진짜 유로파 진짜 와 유로파 진짜 리그 크다. 17위 팀이 아, 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연속 2위 그래도 근처에 있었는데 와 이게 트로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현지도 트로피를 되게 크게 쳐줘요. 막 리그 순위가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그렇긴 해. 자체도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한국에서는 야 근데 17위 좀 너무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현지들은 17위 알바 아니야 이래요. 근데 얘가- 왜 그러냐면 어, 어, 토트넘은 어. 그럴만해. 네. 그만큼 트로피가 되게 고픈 팀이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네. 토트넘은 특수 상황이었다고 맞아요, 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피터랑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물론 이제 라이벌 구도기 때문에 이제 피터가 이제 토트넘의 어떤 패배나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거기도 연고적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한국에 있잖아요. 예.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근데 토트넘 손흥민이 있잖아. 어. 올라가면 어. 나는 그래도 그래도 토트넘 어. 그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 그게 근데 안 나오지. 그렇게 안 했어요. 어. 하는 꼬라지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다. 한 번 우승하니까 지금 뭐 아스날 비스무리 될 것 같아. 아니 그래서 피터가 왜 토트넘이 우승하면 안 된다. 이게 현지는 이 얘기. 얼마나 더 심할 거예요. 네. 지금 거의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아스날을 이겼어요. 네. 이겼지. 거의 니네 그런 무관이잖아. 수준이야. 이긴 건 맞지. 그래. 뭔가 니네- 지나고 났을 때. 니네 트로피 없잖아. 니네 축구 존나 못하잖아. 약간 네. 그거 지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맨유 뭐라 하시는데 저 맨유 안중이 없거든요. 근데 아스날보다는 저 바로 이게 우리가 15년 정도 전으로 돌렸을 때 참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모릅니다. 맞아, 토트넘이 이거 이렇게 맨유 될줄 안중이 알았어. 없거든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퍼거슨 이거 들으면 계속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야죠. 네, 우리 네. 과거에 사실은 현재는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살아야 되는 저희는 현재를 이제 살아야 앞으로 보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발 묶여 있을 수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네, 예 보내겠습니다. 자, 얌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